예, 여론조사로 민심을 들여다봅니다. 여론 풍향계, 여론의 온도 계시죠? 우리 메타보이스의 김봉심 부대표님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봉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예. 아, 금요일마다 이 시간 참 기다려집니다. 너무 기다려집니다. 예, 민심을 아주 상세하게 활주로에 뭔가 정확한 계측 자료가 되는. 그 활주로로 치면 요 시간 이후로 저희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시간. 오늘 우리 김봉심 부대표님과 함께 좀 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국갤럽 조사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 조사, MBS 조사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리서치 4개 회사가 두 회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하고요. 아하. 2주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이번 조사가 10월 7일부터 9일 3일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국내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MBS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조사도 응답률이 상당히 높네요. 예, 응답률이 높은 편이죠. 예전에 예.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예. 요게 그러니까 이 응답률이라는 게 전화 받은 다음에 예. 안 끊게 하는 건데요. 끊으면 응답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응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조사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그 직접비, 그러니까 비용이 덜 나갑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응답률을 높여야 좋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 15.6이면 상당히 높은 응답률입니다. 상당히 좀 신뢰도도 더 예, 있다고 예, 볼 수 있는 예. 거겠고요. 근데 그 MB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로 예. 그 취임 후에 가장 최저였는데 하나 더 떨어진 거죠. 24%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나와서 최저 맞습니다. 기록을 갱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거나 이제 횡보하거나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30%를 봤을 때 예. 6% 포인트 하락해서 24가 됐습니다. 5점에다 어허. 걸렸죠. 걸려서 이 정도 되면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뚜렷한 중기 하락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 24는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MBS 조사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 MBS 조사는 그 전국을 나눠서 할 때 저희가 흔히 조사를 할 때 그 권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네. 하나의 권역, 경기도 하나의 권역, 예. 부산은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MBS 조사는 지금 이와 같이 지역을 17개 광역 시도별로 이렇게 촘촘하게 조사를 합니다. 어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산, 울산, 경남 조사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부산이라든지 울산처럼 그 좀 대도시에서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데 이 조사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 남북도 이런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예. 분들도 인구 비례에 맞게끔 추출이 된다. 골고루 이렇게 나오네요. 보실 수가 있죠. 표본을 골고루 네. 고른다는 특징까지 있네요. 그런 조사에서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뭐랄까 약간 읍면에 계신 분들은 예. 뭐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모르시고 그렇게 생업에만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분들까지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되게 좀 이거 좀 약간 보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4입니다. 그런 MBS 조사가 24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24의 긍정률이다라는 거는 그 4명이 이제 맥주 마시면 1명 정도도 긍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와. 이 얘기입니다. 4명 중에 그렇죠. 한 명도.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다들 보면 여러 조사들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지금 하락 최저점을 다 찍고 최저치. 있는 거는 맞는 예, 그렇죠. 경향 같습니다. 대통령 긍정률이 이게 뭐 어느 ARS 조사에선 뭐 예. 되게 높고 40%를 유지하고 이렇게 되느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얘기는 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막 좋아하시던 분들 중에 일부가 당은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예. 대통령과 관련해서 나는 지지한다고 할 수 없다. 긍정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겼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이 24%밖에 안 나온다. 긍정을 할 수 없다라는 분이 상당히 그 생겼다. 대통령 편을 많이 좀 안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보수 예, 어떻게 보시죠, 우리 대변인?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부끄럽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다. 예. 그러니까 뭐 보수 지지층이 그렇다고 해서 진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게 좀 꺼림직하다, 아하. 부끄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표가 상당히 좀 난조해지고 있는데 좀 세부 지표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방금 말씀 주신 보수 쪽에서는 절반만이 긍정 평가, 아하. 보수에서도 41%는 지금 부정 평가로 돌아선 MBS 조사입니다. MBS 조사에서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중도 보시면은 중도에서 예. 17%가 긍정이에요. 아하. 중도 민심은 너무 싸늘한데요? 굉장히 예. 냉랭하죠. 이 정도면 여기 보시면은 부정이 73입니다. 아니 뭐 73.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아하.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의 고립 예. 완전히요. 큰 선거를 놓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중도 성향이신 분들한테 좀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17대 73이라는 거는 정말 잊기 어려운 숫자죠. 4배가 더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요. 4배 차이가. 아니 이렇게 되면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끼리만 모여도 어허. 지금 국정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엄청난 중도 차이. 네 분이 모여서 민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예. 한 명도 거들어주지 않는다. 대통령 측을 편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편들어줄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중도가 결정은 예. 중도가 사실은 큰 결정은 다 하잖아요. 캐슬 큰 보터. 선거, 예, 큰 선거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자, 이 24라는 긍정 평가를 가지고 예. 총선을 다시 뛴다면 내지는 내년에 총선 미니 총선이라는 재보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때는 그 뭡니까 국회의원 많이 나오겠죠. 네. 그때 과연 어허. 국민의힘이 예. 대통령과 같이 손을 붙잡고 그런 재보궐 또는 또 뭡니까? 미니 총선, 미니 예, 총선. 미니 총선, 예. 미니 총선이라고 하는 재보궐 그리고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 이거 한번 지역 한번 보시죠. 지역. 예, 지역 지금 한번 볼까요? 서울이 18 나왔습니다. 어허. 충격적입니다. 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건가요? MBS 조사로는? MBS 조사에서요. 예. 서울이 지난 조사에서 27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몇 프로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9% 포인트 프로가 빠졌죠. 빠진 거네. 한 예. 주 만에. 예. 서울이 18 나왔습니다. 엄청나네요. 서울 뭐 경기도가 21인데 보통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좀 그 대통령 긍정 평가 약간 높았다 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낮죠. 어허. 예. 아니 그 대표적인 격전지라고 하는 충청권 29대 65입니다. 아하.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재보궐 선거 하는 부산 지역은 또 어떻게 나왔죠? 이게 바로 예. 대구 경북은 46을 유지했는데 네. 부산은 29입니다. 어. 긍정률이. 엄청 그렇게 되면은 낮네요. 참 이 수치를 가지고 과연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예.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선거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하.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후보가 혼자서 달리기를 해도 옆에서 경쟁 상대가 벌써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힘들 텐데 아주 그냥 돌덩이를 하나 어깨에 얹고 그러니까 맞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걸 짐을 들고 뛰어야 되는 그런 아주 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짐을 들고 뛰어야 되는 예, 상황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령대에도 물론 40대 뭐 가장 그 좀 고민도 많고 예. 뭐 자녀 애호가 뭡니까 이 부모님 봉양도 하고 있는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9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자 이것도 그런데 예. 지금 이게 50대에서 78%면 50대 약 80%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50대에서 아. 60대에 57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지자면 지금 굉장히 싸늘하다. 싸늘하다. 예. 지금 뭐 전 세대가 그죠? 그 지금 예. 6,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예, 거의 다 지금 싸늘한 것 같고요. 혹시 화면이 준비가 예. 그래서 일단은 요즘 세대별까지 저희가 예. 지역별, 세대별 다 한 번씩 살펴봤고요. 요- 전 좀 궁금한 게 총선 때 기준으로는 MBS가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왔었죠? 윤석열 대통령. 바로 그겁니다. 예, 긍정 지지율 비교를 좀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 때 총선 38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38을 가지고 108석을 했던 게 지난 총선인데 예. 지금은 14%가 더 빠졌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허. 저는 지금 총선을 하면 국민의힘이 당시에 예. 현장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서 봤는데 그 개헌선 막아달라고 읍소를 했어요. 거의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거의 그냥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조 그래서 심판론 하다가 그게 땅에 좀 엎드렸어요. 먹혔습니다. 먹혔어요. 어허. 맞습니다. 먹혔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영남에서는 먹혔죠. 예. 정확히 먹혔고 그렇게 엎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이 민심이 과연 그렇게 엎드린다고 해서 예. 먹힐 것이냐? 아하. 그리고 108석 중에 그러면 지금 108석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분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예. 지금 총선 다시 한번 한다면 몇 분이나 남을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일이에요. 그 격전지에서 되신 분들은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병신운운하지 아이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욕설까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국정 지지도 하락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지금 지지율이 총선 때를 대비했을 때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14%가 빠진 상황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집권 여당의 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거에 대한 조사도 좀 나왔다면서요? 예. 저 노트북이 잘 예. 안 되나 잠시 본데 연결이? 예, 화면이 준비돼. 예. 됐다. 예. 그 김건희 여사 제가 이걸 보니까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예. 재표결을 했는데 이제 부결이 됐다. 이게 잘못된 결정이다가 60인데 그러면 잘한 결정이 한 40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모름무응답이 18인 거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예, 모름무응답이. 예. 그럼 잘한 결정이 22죠. 22. 예. 이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24였습니다. 잘한 결정이 20입니다. 더 줄어드네요. 그죠? 아하. 그 얘기는 뭐냐? 거부권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예. 사실은 대통령 긍정률은 더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요게 요 문항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라도 잘 모르면 잘 모른다라고 할 그 확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 모름이 18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각각을 물었다면 잘못한 결정에다가 조금 더 높을 확률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진다면 대한민국 국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예.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또 이것을 또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에서는 부결이 됐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아주 굉장히 어허. 불만 섞인 아쉬운 되게 어떤 분들은 좀 괴로울 수도 있는 그런 민심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아하.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긍정률을 결국에는 위에서 계속 압박해서 누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면 할수록 국정 지지율은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댓글로도 뭐 우리 진영애님 아까 슈퍼챗도 쏴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의견들 다 올려주고 계시고요. 예. 그 다른 조사 결과도 또 항목들이 있다고 예. 하던데 다른 항목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제가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예, 하나 더 짚어주시죠. 네. 예. 이게 중요한 뭐냐면 부분. 요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을 이제 긍정 부정하느냐가 있고요. 신뢰하느냐가 있고 좋아하느냐 호감하느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MBS에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이 신뢰 하락폭을 한번 보시죠. 26. 엄청난데요. 26입니다. 지금 대통령 긍정 평가가 24죠. 예. 거부권 어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22 나왔죠. 신뢰, 국정 신뢰도가 이게 보통 안 좋을 때도 3, 40이 나왔어요. 보십시오. 꽤 높게 형성이 됐네요. 그렇죠. 신뢰는. 지금 26입니다. 예.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국정을 그러니까 아까 거부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 국정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도 못하고 신뢰도 잘 못하겠고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나오면은 국민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서운해하고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내외분이죠. 예, 외국가 지금 순방에 갔다가 저는 그러니까 이 순방의 그 화려한 화면이 이걸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민심을. 예. 그렇게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지표 결과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 좀 봤는데 그냥 통계적으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예. 이쯤 되면은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노란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빨간불이죠. 이거 빨간불입니까? 예. 아하. 빨간불이죠. 이
노란불에서 빨간불 된 지가 좀 된 것 같고요. 아 그것도 꽤 지금 됐다고 예, 예, 보셔야 예. 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낮아질 때는 20%대로 국정 긍정률이 깔릴 때는 예. 빨간불이고 이게 빨간색이 더 빨개지다가 이게 펑 하고 터질 수도 있어요. 어허. 예, 우리 가끔 보면은 영화에 그 뭡니까 시한폭탄 같은 거. 뭐 형광등 터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계치가 넘어가면은 임계치가 이게 넘어갈 수가 순간이잖아요. 있습니다. 무너지는 예, 예. 게. 이게 굉장히 아하,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지금, 예, 민심이 이제 얼어붙었다. 우리 이렇게 좀 보셔야 김지호 대변인은 주변에 그냥 민심 이 통계적으로 말고 주변 민심 그냥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요즘 좀 듣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저희 가족분의 한 분이 어제 MB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4% 나왔더라 얘기하길래 역대 최저치죠. 아니 근데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정치 고관여자니까 여론조사 유심히 보지만 뭐 저희 가족 좀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빠진 거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지금 이제 어떤 분위기는 정말 부글부글하다. 정말 임계점에 도달했고 예. 뭐가 트리거가 될 거냐. 예. 아니, 아무도 모르죠. 위원회에 의한 일이든 뭐든 뭐가 트리거가 되면 정말 민심을 빵 터질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10월 16일에.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고 검경을 앞세워서 국민을 압박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김용현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병신운운하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정권에 경고를 줘야 되는데 예. 여론조사뿐 아니라 확실하게 선거로 심판해야 정말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제 시험으로 그럼요. 심판해야 된다. 특히 저기 부산 금정, 예. 강화, 그다음에 영광, 곡성 이 선거를 위해서 제가 아시는 분 대부분 부산하고 지금 영광에 내려가서 선거운동에 열심히 매진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아니 그러면 저도 참 이게 의문인 게 대통령 또 순방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코 순방 또 해외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까지 갔고요. 인사도 많이 했어요. 뭐 고용노동부 장관 바꿨고 뭐 인사 교체 많이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바꿨고요. 근데도 지지율이 안 오르면 이 더 이상 할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할 수 있는 걸 긍정적인 걸 다 했는데도 지금 국감에서는 다 김건희 정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참 어떤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큰 선거가 없으니까 이제 재보궐 정도니까 예. 버티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코앞에 있는 선거가 큰 선거라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죠. 아하. 예. 근데 총선 때는 못 돌아다녔었으니까요.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MBS에서 정당 지지도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 MBS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요. 네. 자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하죠. 국민의힘만 높아졌다 떨어졌다 높아졌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 최저입니다. 27. 예. 27이면 최저를 다시 한 거죠. 타이 기록이죠. 아하. 27. 자 여기서 대통령 긍정률이 24였죠. 아까 24% 나왔어요. 24였죠. 예. 국민의힘 지지도가 27이죠. 차이가 3%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더 높습니다. 예, 조금 높죠. 조금 높죠. 예. 그러면서 이거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조금 정치 관여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다 추출되는 또 MBS 조사 특성상 읍면 지역 거주자도 예. 다 긁어 모아서 추출이 되는 그런 조사인 경우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28입니다. 28대 27입니다. 대등하죠. 대등한 상황에서 야당인데 대등합니다. 그렇죠? 예. 아까 총선 때 말씀하셨는데 요거 총선 때 39대 29였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때요? 예, 39대 29. 10% 차이로 지고 있었네요. 예. 요 밑에 이렇게 밑줄 쳐인 예. 여기서 10 나왔던 게 이게 저겁니다. 저거.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예. 총선 때 바람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어허. 합쳐져야 겨우 국민의힘을 상대할 수 있는 정당 지지도였는데 예. 이게 뭐 총선이 이제 지역구별로 나뉘어 있으니까 네. 그 효과는 아주 컸었죠.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28입니다. 어허. 골든 크로스네요. 그렇죠. 조국혁신당이 11이죠. 예. 이거 합쳐가지고 만약에 지금 총선한다면 오. 그러면 격전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격전지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이 격전지 충청권, 경기,
서울 이런 데에서 다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해보나마나한 선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 완전히 TK로 야. 예. 위축될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민심인데도 지금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김건희 여사 돌아다녀도 된다. 어허. 뭐 사과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예. 마포대교에서 경찰과 같이 서도 된다. 이렇게 아하. 판단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면 지금 이거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계니까요. 예, MBS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숫자도 문제지만 이 하락 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전직하고 있고 당의 지지율 한동훈 체제도 급전직하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하락 동조화 현상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이렇게 총선 이후에 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 윤핵관들, 윤석열 정권의 간신들은 3억 6천만 원짜리 그런 금융 정말 떵떵거리는 회사에 낙하산을 타고 마구잡이로 좀 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인마금융 인사, 예. 인마금융 보훈 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인사들이 막 권력을 사유화해서 막 자리를 그냥 전리품처럼 나눠 갖는 그러한 양태를 보이죠.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 추워지면요 어르신들 낙상 위험 있어요. 예. 고관절 골절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폐렴, 예. 기침이 그냥 폐렴으로 전이돼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뇌혈관 질환, 예. 심혈관 질환.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의료대란 아직도 해결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앞이. 이거 그냥 방치하고 예. 있죠. 거기다가 국무위원들은요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병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예. 맨날 국민의힘 양 대표랑 싸우고 있죠 서로. 그 독대를 한다고 이제 합니다마는. 독대는 한다고 합니다만은 예, 그냥 결과가 서로 없을 비난하고 거예요. 예. 이게 뭔가 당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을 저렇게 3% 정도 뛰어넘는 추세를 보였다면 예. 정말 당이 주도해가지고 국정을 주도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진짜 거부권 남발해갖고 돌아온 법안에 그냥 공개적으로 부결표나 던지자고 얘기하고 뭔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고 만약 반등을 하려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바로 받아야 된다. 지금 당장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인적 쇄신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럼 국무총리 쇄신하고 뭐 야당이 인정하는 그럼요. 인정을 하면 조규용 되죠. 보건복지부 장관, 예. 박민수 차관 바로 경질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실 그다음에 내각 전부 일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조사기관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데일리안 여론조사 이래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왔다면서요? 예. 데일리안. 예, 좀 데일리안 소개해 한번 주시죠. 보겠습니다. 예. 데일리안 겁니다. 데일리안 요 조사는 이제 ARS 조사입니다. 무선 예. RDD ARS 조사이고요. 데일리안은 의뢰자가 데일리안이고 공정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7일, 8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대통령 긍정률이 25.7입니다. 예. 25.7. 자 대통령 긍정률이 25.7. 공정에서 조사했는데요. 예, 예. 야, 이게 ARS. 충격적이네요. ARS에서 이렇다라는 건 ARS는 양 진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 그리고 이제 국힘 쪽에 아주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추출이 되죠. 예. 국민 대표성보다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론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오리엔티드 돼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좀 고관여자들이 많이 한다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예. 예. 자 25입니다. 제가 요거를 아까 이제 그 하락 동조화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예. 요 조사에서 약간 재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오. 보시죠. 같은 데일리안 조사에서 예. 요렇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37.9입니다. 이제 같은 조사에서 나온 거죠? 예, 같은 조사입니다. 예. 자, 요거 보실게요. 그 대통령 긍정률은 25.7입니다. 25.7.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나죠? 오, 당 지지율하고 너무 차이 나는데요? 차이가 나죠. 12.2% 차이 납니다. 그렇죠. 자, 당은 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점에서 대등한데 예. 국민의힘 지지도가 거의 37.9인데 긍정이 25.7이면 이 격차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하. 당이 때려라.
한동훈 화이팅 아닙니까? 그렇죠. 당은 지지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지할 수는 없다. 아. 이런 분들이 상당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여당 내 야당이 늘어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MBS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 조사이고 좀 뭡니까 관여도 정치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좀 낮은 생계에 좀 더 집중하시는 그런 분들, 예. 읍면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대표성 있게 추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당이나 국정이나 24 국정 그다음에 그 정당. 여당 지도가 27, 3%포인트 격차였는데 어허. 자 관여도가 높은 곳에서는 국민의힘 지도가 어느 정도 더불어민주당하고 어깨를 겨누면서 예. 40 가까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국정이 이렇게 났다. 이거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요. 예. 서울에서 보시죠. 국민의힘 지도가 39인데 대통령 긍정평가 28. 예.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 경기 인천에서 36.3에 20.5입니다. 이거 15%포인트 약간 넘죠? 예. 그렇죠. 이 격차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아직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직 저관여자들이 조금 있는 조사에서는 당과 또 대통령, 그러니까 여당이죠. 여당과 대통령이 커플링되어 있는 그러면서 동반 하락되어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 고관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ARS 조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국민의힘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통령을 긍정하지 못하는 격차가 확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디커플링이 지금 벌어지고 디커플링의 있다는 어떤 거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어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MBS 조사와 지금 데일리안이 했던 이 공정 요 그렇습니다. 조사의 참여자들의, 그러니까 고관여자, 저관여자 이 차이점도 말씀해 주셨고, 당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네 갈 길로 가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타지 말고 결별해라. 할 말은 하고 뭔가 국정을 주도해라. 이런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 예. 저 여론조사로는 제가 그걸 보이고 그거에 화답하듯이 요새 한동훈 대표가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동안 하지 못한 언행을 예. 하지 않습니까? 나대지 말라. 음.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좀 당이 주도하는 그런 정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기회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시그널을 주는 통계라고 볼 수 수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류로 하지 않으면 예. 사실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어디다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죠. 아하. 더 이상 뭐 기대할 데도 없는 그 거죠. 양당 체제하에서 뭐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이 안 사실상.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아하. 도대체 그러면은 그 대선을 준비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내부에서 한다면 예. 그러면은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러면 당신 비켜라. 비대위로 해야 하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법도 한 거죠. 그거를 방금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면 한동훈 대표는 대표로서의 일을 해야죠. 당 대표로서의 역할. 맞습니다. 예. 지금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시 김건희 여사 평가 반영 여부. 어이구. 함께 반영하여 평가한다가 68.9. 그러니까 거의 70. 70%예요. 70. 하나로 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 부부 이심 동체. 운명 예. 공동체 아닙니까? 마포대교에도 나왔기 때문에. 운명 마포대교 공동체. 현장 시찰까지. 야, 이 70%가 거의 가까이 와, 되시네요. 전 이거를 보면서 이게 물론 이제 관여도가 높은 예.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ARS 조사라는 거를 예. 염두에 두면서도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일심 동체 예. 말씀하셨는데 이심 전심 네. 이건 거의 그냥 그리고 마포대교도 있습니다. 마포대교에 또 마포대교도. 이미 나왔잖아요. 예. 예, 경찰들 데리고 같이. 이게 저는 이게 어. 저도 이제 정치학을 했습니다만 이 배우자와 관련된 이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 지금 이 상황처럼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반영되는 이게 지금 헌정사에 있었던가?
하는 생각.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제가 진짜 없었어요. 예. 이거는 외국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외 사례로. 예, 사례를. 어허. 좀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함께 반영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MBS 조사에서 좀 굉장히 아까 좀 충격적인 게 서울 18%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김건희 국면이 지금 돌파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다음 주에 이제 독대 윤석열 한동 독대 이후에 또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들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잖아요, 사실은. 예, 뭐 예. 빈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 이제 더 이상 보수가 뭐 비대위를 갈지도 정말 불투명해지는 아주 그 권력의 진공 상태, 아주 그 풍비박산이 나는 그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 지표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예. 정말 좀 국민의힘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어깨가 더 무거울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특히 부산 지역인데요. 전통적 여권 우세 지역 부산 금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구청장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했고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조사가 혹시 나왔습니까? 예, 요 한번 좀 조사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조사는 의뢰 기관이 에브리뉴스 뉴스핏에서 의뢰를 했고요. 실사는 에브리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500명이고요. 말씀하신 금정구를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예. 조사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수원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조사를 보면서 이게 단일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 45.8,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42.3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등하죠. 아하. 대등하고 이게 만약 격차 이거는 이제 5점 이내니까 격차를 강하게 해석할 수 없어서 두 후보가 대등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하나 더 보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를 보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분들이거든요. 예, 적극 투표층. 예,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경지 후보가 49.9니까 50에 오. 거의 닿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힘의 윤희련 후보 같은 경우는 44.3이라서 전체 평균에서의 격차보다 예. 물론 이것도 이제 오차범위 이내 이기는 하지만 그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분들 내에서의 격차가 살짝 더 벌어진다. 아하.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윤희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가급적 투표하겠다라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좀 앞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마 제가 봤을 때 윤희련 후보가 투표율을 높이는 캠페인에서 좀 나을 거예요. 아하. 왜냐 그 김경지 후보 같은 경우에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라는 분들 중에서는 또 미세하게 또 괜찮아요. 요 상대적으로. 예. 그렇게 따지면은 반드시 투표한다라는 열망이 있는 분들과 네. 투표할 생각이 없다라는 분들 두 부류의 이 유권자분들을 동시에 자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경지 후보가 메시지를 잘 만들어야 될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윤희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투표율 제고를 통해서 지지도 높이는 게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격차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남성 여성 차이. 예, 남성 중에서는 김경지 후보가 47.1, 윤희련 후보가 37.9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예. 그러네요. 9% 포인트 나죠. 여성 중에서는 비슷한데 윤희련 후보가 조금 많아요. 예. 조금 많이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남성 유권자들을 어떻게 더 투표장으로 끌고 오느냐,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호감 요인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게 될 거고요. 예. 윤희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성 중에 이렇게까지 낮다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어떤 요인인지를. 예. 예. 결과적으로는 저는 김경지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해냈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에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걸로 단일화의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면서 그 힘으로 조금 더 캠페인을 돌릴 수 있는 지금 그 기간 내에 있기는 맞습니다.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경주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금정을 뭐 가는 것, 이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아하. 윤희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막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만약에 김경지 후보가 이기면 국민의힘은
이거는 부산 한복판이 예. 굉장히 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정권 심판이 뭐 이게 확 타격이 그냥 크죠. 드러난 거죠. 그러면 예. 뭐냐면 부산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으쌰으쌰하니까 거기에 반발심이 있었다 하면 그 이후에 이거 봐라 민심이 돌아선 거죠. 돌아선 걸로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총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선거이지만 총선에서는 회초리를 맞았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몽둥이 되는 거죠. 몽둥이가 돼버리는 되는 거예요. 이 거죠. 작은 선거가.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은 사활을 걸 거고 아.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나설지 그 캠페인 메시지 톤 앤 매너가 어떻게 갈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거고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저도 이렇게 면피가 되거든요. 아 우리가 뭐 열심히 했는데 좀 불리한 지역이라 더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재보궐 치고는 엄청 심하게 진 거예요. 그렇죠 심하게 졌죠. 근데 강서. 이 부산 금정 지역은 만약 국민의힘이 지면 예. 이거 정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아마 한동훈 대표 체제까지도 강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중도 하차론이 또 나오겠죠. 여기 지면 그렇습니다. 여기 그렇죠. 지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까 좀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고 아마 우리 김봉신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엔 투표율이 이제 관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정리될 것 같고요. 또 여당 텃밭 하나가 또 있죠.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민주당 한현희 후보를 앞섰다는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예. 같은 조사인데요. 이것도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요거는 인천 강화군. 강화입니다. 예, 강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0월 6일 날 조사를 했고요. 에브리뉴스 뉴스핏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이것도 이제 무선 전화 ARS 무선 ARS입니다. 이 에브리리서치는 다 ARS입니다. 예. 여기에서 방금 말씀 주신 요 정도인데 강화에서 지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좀 몰리고 있네요. 국민의힘 46.7,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37.7입니다. 아하. 이 정도. 근데 강화가 원래 약간 좀 뭐랄까 민주당이 이렇게 잘 되던 곳은 아니죠. 근데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잖아요. 강하죠. 아무래도 아주 강하죠. 예, 북한하고 또 가까이 네. 맞닿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도 37.7이면 예. 노력하면은 이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어허. 또 노릴 수 있는 퍼센티죠. 이게 완전히 낮으면 알 수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안상수 후보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탈당해서 나온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가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이 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민주당에게는 쉽지 않은 지역 쉽지 않은 같은데 지역이죠.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강화 선거 좀 예상을 하십니까? 강화라는 지역 자체가 경기도에서 조금 이런 농업 인구가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좀 노령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많다 보니까 조금 노령 인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강화에는 우리 한 후보님이 굉장히 고전하고 계신데 그래도 아직 선거가 안 끝났고 그렇죠. 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무도한 행태 보십시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자가 경호처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 간 것도 언감생신인데 국감장에 와서 병신을 남발하고 다닙니다. 이런 무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민이 만약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그 한 해 60조의 예산을 쓰는 국방부 장관,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고를 안 하면.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영광, 강화, 곡성, 금정 민심이 좀 민주당의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권 심판의 바람이 지금 뭐 공천 개입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당 공천은 없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변해서 치르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데요. 진보 측 정근식 후보와 보수 측 조전혁 후보가 현재 박빙으로 나온다면서요? 예 같은 의뢰 같은 실사 기관입니다. 조사는 6일 7일 양일간 예. 진행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방금 말씀 주신 후보들인데요. 후보들이 그러니까 정당 공천은 안 하는 겁니다. 정당은 교육감 없습니다. 후보는. 이거는 정당은 없죠. 예. 근데 이제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 교육감 뭐 단일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꼭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보면은
최보선 후보도 2022년에 민주진보 후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가 살짝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근식 후보가 31.1 그리고 이제 보수에서는 조전혁 후보인데요 30.2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초박빙 네, 상황으로 초박빙이죠. 봐야겠죠. 누가 이긴다고 해도 예. 그러니까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죠.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가 이긴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어허. 초박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보선 후보가 8.3 그리고 윤호상 후보가 있는데 5.5입니다. 이렇게 네 명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라고 하시는 요 응답자 중에서 보시면은 정근식 후보가 37.3 그다음에 조전혁 후보가 35.9입니다. 아, 그래서 범위 아니네요. 여기서도 너무 치열한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제가 봤을 땐 여기서도 어느 세대에서 투표를 더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뻔한 이야기인데 고령자가 많이 투표하면 당연히 보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요거를 약간 키울게요. 예, 세대별로. 예, 세대별로 보시면은 예. 여기 70세 이상이 원래는 184명이 잡혀야 되는데 184명이 잡혔는데 그거를 인구 비례에 따라서 가중 처리를 하니까 144명이더라. 압축이 됐죠. 예. 이 압축된 사람들 중에서의 지지도를 보시면은 오, 여기 차이 많이 조전혁이죠. 나네요. 예. 조전혁 49.7 와. 절반 정도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정근식이죠. 15.5 어허. 엄청 격차 크죠. 이 얘기 뭐냐? 여기 144명이 아니고 요 가중 처리한 겁니다. 예. 그런데 선거 투표를 하는 거는 가중 처리라는 게 없잖아요. 예. 1인 1표죠. 간 사람은 그냥 한 표죠. 그렇게 따지면 이 184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할 때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연령 구조로 봤을 때에 50대가 많이 들어간다. 50대나 40대가 많이 투표한다 하면 정근식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 70세 이상이 뭐 압도적으로 투표를 많이 왔다. 예. 그러면 조전혁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웨이팅을 준 거와 웨이팅을 푼 사례 수를 보시고 그 예. 내에서의 지지도를 같이 보시면은 해석하시기가 조금 편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어느 세대가 어느 더 세대. 가느냐. 그렇죠. 그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네요. 교육감 선거는. 맞습니다. 아하. 예. 4, 50대 그리고 70세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 70대가 재보궐 선거 때 투표를 많이 하는 것도 맞고요. 네. 특히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6, 70대보다는 또 4, 50대가 이제 자녀 교육을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 더 관심이 있고 사실 이해 당사자성은 훨씬 더 높은 면이 있어서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한 좀 관건이 되겠네요. 예, 예. 교육감 선거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교육감 선거 예측이 참 어려워요. 미래에 투표하는 거기 예.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보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 친일 역사관을 추종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된 역사관을 위해서는 진보 교육감에게 투표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글쎄요, 정근식 후보가 요새 어떤 진보 단일 후보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데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 많은 그런 인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보궐 선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정된 지역구에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투표가 우리 국민의 권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교회 핫스팟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저는 다시 우리 김지호 폭격기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